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요즘 이제 자세히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만은 어쩔 때는 웃음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신문에서 자세히 이걸 갖다가 물론 이제 했지 않았어도 얼른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 전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가지고 인기가 있었죠. 인권,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전번에 그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내려온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눈을 가려가지고 휴전선을 통해가지고 북으로 넘겨보냈죠. 그 사람들이 북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사형당하지, 처형당하지. 그것도 뭐 요즘 북한에서는 엊그저께도 한번 일이 있었죠. 호위국 뭐 총국인가 누가 뭐 고사포로 이번에 몇 명 또 죽었던만 보니까.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해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단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야 됐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서는 중국 방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단체에 흘리고 주변기구에 알려주나. 우습지 않습니까? 난 진짜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였으니까. 진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럼 바로 윤석열을 뭐 탄핵하고 바로 하야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는 고고도 방어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생존을 책임지는 미국에서도 최첨단에 속하는 그러한 장비인데 이걸 갖다가 들여오는데 중국 눈치를 보고 미리서 그 반대 시민단체한테 정보를 알려가지고 설치를 방해하도록, 그 다음에 중국에도 알려주고. 우습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하면은 거기에 뭐 자세한 내용을 국헌을 준수하고 국토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게 대통령 취임선서 첫머리에 나와요. 문정부는 사드 관련 3불 1한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무사일 방어 체계 참여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고, 산불이라는 건 세 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는 것 갖다가 일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다. 문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사드 반대 선동을 시민단체 같은 데 해야 되는데 이게 체크해 보니까 아무런 전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수십 차례 측정해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갖다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데모하라 이거지. 사드 반대 데모하라 이거지. 이 때문에 기진의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 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정부 5년 내내 미뤄졌고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니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철저하게 가려져가지고 진짜 만약 이런 걸 갖다가 가려내지 않고 이걸 갖다 책임 묻지 않으면은 이번 정부에서도 어떤 행태를 안 하겠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는 우습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 이런 것은 관련된 데서 할 것이고 저는 한번 이거 읽어보면서 참 우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팽개진 그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국민들의 평안 이걸 갖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수습을 제대로 2년 반 정도에 했고 한미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보 협력을 해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국력을 갖다가 등에 업고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자 시진핑 한번 와라 나도 한번 가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을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관계협력을 구상하겠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최고로 1등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 기업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니까 꼭 우리 업체들하고 우리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이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 정치만 아직도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지금 대통령부터 정부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법, 그 다음에 검찰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통일 조국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2,300만의 우리 북한의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예쓰는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